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22번과 23번 문제 내신 대비를 위한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22번 지문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어떻게 변환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었죠. 선생님이 이 지문을 봤을 때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색깔이 엄청 많죠. 무슨 얘기야? 변형으로 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첫 번째는 어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서술형 대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어휘 빈칸 문장 삽입 거기에다가 순서까지 어떤 느낌이 와? 그렇죠. 이 글은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즉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세기는 어떤 시대이다? 바로 정보와 지식의 시대이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서술형도 같이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자리에 it이 나왔어.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it과 that이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무조건 강조용법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호가 그냥 century가 나온 것을 보아하니까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에 있었던 21세기,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어떤 세대이냐면 해서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서술형이 아닌 어법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변형을 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여러분들 바로 뒤에 있는 대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다 정도는 파악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또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어법으로 변형을 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대시 있을 때와 없을 때 is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되어지다라는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주격관대랑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거분사에 해당되는 ed, pp만 남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아이가 전부 다 앞에 있는 센트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즉 정보와 지식의 이러한 세대에는 자, 무엇으로 특징이 되어지냐면 지식으로 특징이 되어지는데, 이 지식이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지식이야. 자,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원천이 되다 해서 그 용도, 쓰임이 더 나와야 될 겁니다.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gains, 그러니까 얻어다 준다라는 거죠. 경쟁 우위를 누구에게 얻어다 준다? 기업들에게 얻어다 준다라고 되어져 있어. 한마디로 지금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지식으로 지금 21세기가 특징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치고는 막 엄청 어려운 그런 구문은 아니지만 관계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이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중요한 어휘 보여드렸습니다. comparative, 경쟁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거를 얻기 위해서 기업에선 뭘 해야 될까? 가 나와야 되겠죠. 자, 기업 또는 조직들의 must,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의존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은 소위 그 기관 또는 조직이 저장을 하고 있는,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information, knowledge까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와줘야 될 거야. 다음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주어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부연 설명이니까 데이터를 지금 달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 이러한 데이터는 is gathered, 모아집니다. 매일매일 다른 입력 소스로부터 모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기업이 모으는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모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A야.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문맥 찝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인포메이션하고 knowledge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5번째 문장부터 나올 것이고 선생님은 이 포인트를 B로 본 겁니다. 참고적으로 5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변형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 서술형 있죠. 빈칸 있죠. 서술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법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데이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나왔어. 정보는 추출이 되어지는 것이고 learned, 학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데이터의 소스들로부터 추출되고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this가 단독으로 주어가 아니라 This captured information까지가 주어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렇게 획득되어진 정보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획득되어진 정보는이니까 captured가 information 꾸며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본동사가 is transformed가 된 거죠. 자, 지금 수동의 형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ransform A into B죠. 원래는 A를 B로 변환하던데 지금 A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빈칸으로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보자. 먼저 정보를 데이터로부터 추출했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변환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transform은 22번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가 transform. 그 다음에 knowledge예요. 그 다음이 데이터. 이해하시죠? 그래서 transform은 굉장히 중요한 어휘니까 반드시 같이 체킹해 주세요. 얘가 바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변환이 되어지는 거죠. 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데이터, 그 다음에 information, 그 다음에 knowledge.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knowledge를 수식하는 뒤에를 봐야 돼요. That is, 그것은 eventually 무엇 하는 데 사용이 되냐면 trigger, 촉발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행동과 결정을. 자, 여러분들 이거 누구의 액션과 누구의 결정이라고 생각해? 자, 달리 설명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결정을 촉발을 시켜야 되는 게 기업의 목표야. 그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고객,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디시전도 결국에는 구매 결정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디어, 그 지식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맞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법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used to 나오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보통 used to 나오면 빨리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든지 ing 나오는지 챙겨야 되잖아. 맞죠? 여기선 지금 문장이 앞에 있었던 is used to와 같이 만났고요. 이런 것을 촉발하도록 사용이 되어지는 지식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be used to 동사 원형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어휘가 2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빈칸으로 나올 가망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여겨지죠. 자, 그럼 다음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By and large는 대체로 란 뜻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기관들은 do not have any problem.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not having이니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참고적으로 enough가 명사 앞에 오는 요 어순 여러분들 같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지 않는 게 왜 문제가 안 되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자, 뒤에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because와 because of라는 전치사랑 같이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은 사실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선생님 이거 앞문장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도 데이터를 충분히 모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쯤에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야. information. 그것을 넘어서 knowledge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역접이 한 번쯤 나와줘야 하는데 여러분들 7번째 문장에서 바로 뭐를 포착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however이라는 역접을 찾았어야 했었고 요 포인트가 문장 삽입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A, B까지 했었죠. 이제 C가 시작이 되는 문맥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풍부한 게 아니라 뭐 하다는 거야?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가 부족해?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 갈게요. 이러한 사실은 translate, 번역하다, 해석하다,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전환되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데이터는 많은데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큰 과제들 중 하나로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faced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많은 기관들에 의해서 직면되어지는 큰 과제들 중 하나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럼 그 과제들 중 하나라는 게 뭘까? 땡땡 부연 설명하고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ow to니까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raw data raw가 여러분들 날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into information, 무엇으로? 정보로 transform, 변환하는 방법. 이게 큰 과제들 중 하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병렬입니다. into knowledge, 지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가장 큰 과제들 중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문은 여러분들 어떤가요? 사실은 주제가 곳곳에 계속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8번째 마지막 문장에서도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서 주제를 던져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맨 마지막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콤마 뒤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속종용법 대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 문제는 선생님 관계대명사 뒤에 if가 웬 말인가요? 뭐 별 수 없지. 수식절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서 괄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if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과거 분사만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거 변형 포인트도 같이 조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만일 그것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와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뭐를 제공해 줄 수 있대? 능력인데 사실 이 능력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지식이 무엇을 촉발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 이런 거를 촉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선생님이 누구의 의사결정? 누구의 행동? 그렇죠. 고객 또는 소비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스터머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면에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고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저분한 내용 하나도 없이 같은 주제를 계속 던지고 있는 지문이야. 근데 이런 거일수록 여러분들이 문맥 따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ABC에 해당되는 문맥 파악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엄청 많았으며 어휘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 5개 이상이라서 객관식으로 어휘 문제 변형되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23번 문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계층 구별 표시로서의 식탁 예절에 대한 내용, 음식 예절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변형 포인트를 보자면 어법이 중요해서 서술형 같이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와 빈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그 다음에 주어가 어디 있어? 그렇죠. 얘는 지금 도치가 된 구문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appear이 나타나다인데 얘는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첫 매뉴얼, 즉 첫 교본이 나타났다고 하죠. 뭐를 가르쳐주는 교본이나 면에서 뒤에를 보면 테이블 매너인데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귀족 자녀들에게 테이블 매너를 가르쳐주는 첫 교본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얼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죠?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장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죠. 어떤 장르냐면에서 대절의 수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subsequently 그 이후로 무엇을 얻게 된? 엄청난 성공을 얻게 된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퍼졌다, 널리 알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된 장르입니다. 무엇과 함께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어법을 따지기 위해서 마지막 포인트만 보자면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죠. 이 다른 것들은 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에서 만들어진 다른 책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성공을 거둔 장르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장은 서술형 중요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들, 즉 이러한 책들은 모두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자,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어휘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뭘까? 그렇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즉 방법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읽기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어법 하나씩 나갈 겁니다. 의도되어진이라는 intended 분사를 여러분들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intended to 부정사 나왔죠.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구별짓기 위해서 의도되어진 도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를 정의하고 뭐를 구별하는지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뒤에 뭐가 나왔냐면 A from B 자리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 두 개가 들어갔어. 즉 이 두 가지는 둘 다 간접 의문문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누가 안에 있는지 누가 밖에 있는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누가 내부자고 누가 외부자인지를 정의 내리고 구별짓기 위해 의도되어진 도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빨리 뭐 잡아줘야 돼? 당연히 분사구문 잡아주셔야 돼요. 분리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완전한 절은 동시동작 나타내는 as를 쓰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을 추방자들로부터 분리를 시키면서 내부자가 누구고 외부자가 누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선생님 갑자기 참가자가 왜 나오죠? 여기서 나타내는 참가자는 식탁에 참가한 사람들, 그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식탁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을 추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층의 차이가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더 플러스 형용사 늘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복수가 되는데 자 선생님이 만에 하나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 문장 내고 싶을 것 같아 서술형으로. 근데 나는 어떻게 내냐면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해 놓은 요 4개의 동사들 있죠. 얘를 전부 다 원형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제시만 해주는 거지. 한글로 그 뜻을 적어놓고서 영작을 하되 조건이 있어. 어법에 맞게 동사의 어형을 바꿔 쓰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방자가 여기에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방되어진을 더 다음에 붙이면 추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번 문장 어법적으로 쉽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선생님이 더 긴 서술형을 하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학교의 시험 이미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서술형의 그 문장이 몇 문장을 이루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을 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학생들은 이번 문장에서는 어법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아 선생님 저희 학교는 서술형이 굉장히 길어요 라는 학생들은 4번 문장도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어법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때시 있었는데 얘야말로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사이에 있는 아이를 봐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때 사이에 들어갔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해. 맞죠? 뒷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nuals. 좋은 매너에 대한 매뉴얼은 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good manners하고 doesn't know 자리에 지금 어떻게 됐어? 큰 따옴표로 깡총깡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층의 차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 좋은 매너인데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귀족에게 초점이 맞춰진 좋은 매너를 담고 있는 교본들이 항상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소장농에 대해서. 그리고 소장농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행동을 나쁘게 하는 소장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의범절이 좋지 않은 소장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어 라는 얘기. 여기서 나타내는 this reason은 바로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도구로 사용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소장농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역시나 강조를 해줬죠. 소장농들은 정말로 몰라. 뭘 모르나면 뒤에 목적절 what the rules are 의문사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간접 의문문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규칙이 뭔지를 걔네는 몰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 is excluded 배제가 되어지죠. 바로 귀족의 테이블로부터 배제가 되어집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보니까 excluded 배제되다 3번 문장에서 그들을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4번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어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 잘 챙겨주시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음식의 예절을 had become 되었습니다죠. a sign이니까 어떤 신호예요. 뭐를 나타내는 신호냐면 첫 번째 사회적 장벽을 나타내는 신호이자 그 다음 두 번째 불가능을 나타내는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뭐가 불가능해? breaking them down. 여기서 나타내는 them은 social barriers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음식의 예절이라는 것은 사회적 장벽의 신호이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장벽을 부술 수 없음, 그 불가능을 나타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휘까지 챙겨주신 상태에서 마지막 어법을 보자면 breaking them down, 어순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같이 우리가 공부한 22번과 2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으면 쭉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글이지만 단어 하나 챙기고 보니까 어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지문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해설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문맥의 흐름 놓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어법과 서술형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들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22번과 23번 지문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